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 단회사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파운드리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DB하이텍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은 1953년에 한국농약으로 설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동부화학, 동부한농 종묘, 동부일렉트로닉스 등을 인수합병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금속재료 사업을 동부메탈로, 그리고 농업 기반 사업을 동부한농으로 분사를 시키면서 현재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조립 및 판매를 목적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주식회사 한농, 그리고 동부한농화학, 그리고 동부한농, 그리고 동부하이텍으로 거쳤다가 2017년에 현재 이름인 DB하이텍으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상장은 1975년 12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서 상당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DB하이텍 USA가 있고요. 자산 총액은 한 42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로는 DB 주식회사가 대주주이고,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17.44%가 있습니다. 자, 김중기 그리고 김남호 이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DB그룹 자체가 김중기 씨가 약간 사고를 일으키고 난 뒤에 김남호 씨 체제로 최근에 회장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사업과 브랜드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파운드리는 웨이퍼 수탁 및 생산 판매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 사업인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를 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으로 크게 회사의 사업 부분을 나눌 수가 있고, 현재는 회사가 부가가치가 높은 아날로그 파운드리를 강화하면서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매출을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DB하이텍은 계속 한 2%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TSMC가 50%, 52% 정도고요. 나머지 회사가 10%, UMC가 8%, 5% 이 정도, SMIC 그렇게 현재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 부분은 주로 디스플레이 구동 IC 매출이 큰 편이고요. 최근에 UHD TV, OLED 관련된 제품의 고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TV 판매 등이 늘어나면서 회사가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을 한번 금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반기 매출액이 4,675억 정도고요. 2018년, 2019년에 비해서도 올해 반기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수출의 비중이 84%고 내수의 비중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16%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중국이 55%, 그리고 미국이 10.4%, 나머지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일본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현재 가동률이 현재 98%까지 차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을 보면 가동률이 한 91% 정도였는데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98%까지 차 있기 때문에 최근에 회사의 투자가 조금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로는 기계 등의 설비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짓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캐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간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 매출액 부분에서도 크게 사이클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보이고, 그리고 2014년 전까지, 2014년 반기 전까지는 영업이익 부분이 거의 적자를 많이 나타냈었고, 순이익은 더 많이 적자를 나타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약간 사이클을 그리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등은 한번 회사가 이 사이클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8인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이 DB하이텍이 하는 8인치 파운드리가 계속 각광을 받으면서 수혜를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YOY로 매출액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작년 2018년 3분기 전부터 매출이 다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올 1분기가 상당히 좋았고 2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률도 200% 그리고 56% 정도로 YOY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그리고 ROE 등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2014년 반기 전까지는 이익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여러가지 무형자산 감액 손실이라든지 외화 환산 손실 등 순이익이 보라색인 순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하반기 이후로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 이후로 보시면 매출액 총이익률 자체가 파란색 매출액 총이익률 자체가 30%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 2분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43.5%까지 올라 있고 제조업체가 43.5%까지의 GPM으로 보인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판관 비율은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고 매출이 줄었을 때도 판관 비율이 20% 아래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현재 31.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ROE도 현재 23.7%. 제조회사가 ROE가 20%가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ROE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한때 60%까지 갔던 것 그리고 최근에 계속 떨어졌지만 현재 23.7%로 말씀드렸듯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현재로는 매출액 순이익률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총자산 회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ROE가 크게 올라갔다 떨어진 것은 결국은 부채가 상당히 높았었고요. 659%까지 부채 비율을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166%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계속 현금이 쌓일 때마다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 ROE가 상당히 높았지만 이것이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갚아나갔고 그리고 현재 리저너블하게 한 166%까지 부채비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계속 부채를 계속 갚아 나갈 것이 안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는 또 회사의 판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 총액입니다.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 부채가 한때 1조 3천억이 넘었었던 것이 현재 3,840억까지 현금이 생길 때마다 부채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이 회사가 2014년까지 좋지 않으면서 자본금 자체가 1200억 정도가 떨어졌다가 최근엔 그 이후로는 수익이 계속 나면서 현재 자본금이 7350억 자본 총계가 735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산 총계는 뭐 부채가 떨어지고 현재 X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지 않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조 6200억 정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본이 7350억 시가총액은 1조 6200억 정도.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는 PBR, PER,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인데요. 자, 보시면 주가가 계속 떨어졌을 때 PBR이 0.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2.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PER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ROE가 20%가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PER이 10 그리고 PBR이 2.2 정도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FCR도 15.6으로 성장하는 회사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투자가 계속 단행되고 있지만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비율이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채권 회전일수를 볼 텐데 매출채권 플러스 2009공사 회전일수인데요.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2018년 1분기부터 회계 기준이 미천구공사 항목이 신설이 되었었고 그래도 이것들이 회전일수가 89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22일로 재고가 한 달에 안 돼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나빠지는 것,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매출채권 회전일수나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나빠지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약간 유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파란색이 영업 현금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5년부터는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유명자산 투자인데 보시면 한번 부천 공장을 매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설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금융자산도 취득을 하면서 그리고 보라색이 재무현금인데 부채를 계속 갚아 나갔던 모습을 현금 흐름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았던 부채가 현재 상당히 떨어진 것도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부채비율을 많이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회사가 부채를 갚는데 많이 돈을 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최근 4분기 합산 트레일링으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보시면 파란색 영업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사이클을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이전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이 유무형자산 투자인데 유무형자산 투자도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만 영업 현금 흐름 빼기 캐펙스를 빼면 프리캐시플로인데 프리캐시플로가 1년 평균 1000억 정도 발생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무자산 투자는 1년 평균, 최근 들어서는 1년 평균 어쨌든 1200억, 13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영업 현금 흐름이 23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꾸준히 영업 현금 흐름과 이 발생을 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남는 돈은 또 부채를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에 있는 사업보고서에 있는 계약 잔액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약 잔액이 보시면 이제 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이때부터 계약 잔액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사업보고서에 보면 수주 후에 평균 2개월 내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분기 내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매출액과 크게 관계가 현재로는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주 산업들은 납품 기간이 긴 수주 산업들은 이 계약 잔액이라든가 수주 잔고를 보면 어느 정도 매출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현재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좀 더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더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DB하이텍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